네, 아무래도 싸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월 마지막 거래일날 방송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날 제가 공략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이퍼 이동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전공정 장비 업체에도 공급을 하고 후공정 장비 업체에도 지금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증설에 따른 수혜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12월 말일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해 들어서 첫 거래일 날 혹은 또 그 다음 거래일 날 우리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스윙 전략으로서 매매 전략을 좀 잡아드렸어요. 진입 라인을 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2만 원 부근에서 2만 500원 사이로 좀 잡아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12월 들어서부터 고점보다는 약간 조정을 좀 보인 반면이 있잖아요. 1월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크게 강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하락할 때 지지가 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요거 조만간 한번 슈팅이 나오겠다. 네, 좀 기대를 내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지수가 폭락할 때가 12일이었거든요. 네. 이때도 오히려 방어하면서 무사히 마쳤고 지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 종목은 지수가 막 3%, 2% 빠지는데 이 종목은 상승으로 마감했고 반대로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오히려 견고한 지지 기반을 좀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조만간 갈 것이다. 저는 딱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게 방송 중에 주셨다는 게 방송 중에 실제로 생방송 중에 언급을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선취매잖아요. 네. 일단 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노란톡 메신저에서도 제가 아직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어요. 청산은 아직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지난주 종목이었죠.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제가 강소 기술 기업, 강소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도 인정받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투자에 대한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왜냐면 이 회사의 매출 비중 자체를 보시면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어쨌든 그 작년 한 해 실적 자체로 봤을 때는 배터리 크기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에 대한 그게 많았는데 오히려 하반기부터 그런 실적이 다시금 턴 어라운드 되면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기 스윙 매매 전략도 마찬가지로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가까이 수익을 실현하셨고 방송 보고서 이제 중장기 전략으로서 말씀드려도 오늘 충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모멘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기간을 두시고 설정을 하시고 오랫동안 지켜보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종목이었죠. 영화테크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략주가 영화테크였는데 아무래도 지난주 방송이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인가? 수요일, 요 날이었죠. 요 날이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야금야금 떨어지지 않고,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노란톡 메신저에 입장하신 분들을 제가 스윙 전략으로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바로 이렇게 좀 제시 못 해드렸고 차라리 오히려 시장이 조정이 오거나 좀 종목이 하락했을 때 잡아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이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약간 이기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지지되고 있다. 정말 그만큼 투자 매력이 높다. 제가 기억나요. 이게 딱 지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영화 배우 같으세요 하면서 영화테크에 관련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봤잖아요. 딱 오늘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시는데 한 주간 지난주에만 들어오셨더라도 우리가 이런 수익률을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정치 테마주의 수급이 굉장히 집중됐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차기 대권 지지율 1위로서 오히려 신문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올해 들어서 정말
정치 테마주,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테마주 자체가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공략할 만한 종목을 아무래도 스윙 전략으로 좀 제시해 드렸는데 정말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좀 굉장히 급등이 나와서 27%, 30% 가까이 수익을 좀 실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제가 뭐 장중 시장 상황 수급을 고려해서 공략주를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시해 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러한 변동성이 큰 게 바로 정치 테마주거든요. 네. 하지만 정치 테마라는 게 대선 자체가 아직 2년이나 남았고 곧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계속 빠르게 순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노란톡 메신저에서는 스윙 전략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진입 라인 잡아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요 날이었거든요. 3,200원 이하에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정말 그날 오후에 좀 상승 살짝 5% 정도 상승 마감했고 다음 날 시간 외로 거의 상한가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시간 외로 막 상한가 마감해서 그 다음 날 굉장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상한가는 안 갈 것 같은 이러한 수급 상태를 보고 나서 바로 4,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하세요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차이로 거의 뭐 20%에서 30% 사이로 많은 분들이 좀 수익을 실현하셨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저 또한 그걸 보면서 많이 뿌듯함을 느꼈고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이다 보니까 적절하게 뜨기 전에 좀 진입했다가 뜨고 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굉장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면서 정다운이 아무래도 올해 육가공 사업을 하고 뭐 아무래도 좀 사업과 별개로 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됐냐면 뭐 대표이사가 뭐 동문이라는 정말 말만 타이틀만 동문이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는데 맞아요. 딱히 연관도 없는데 정치 테마주라는 실체 게 없는 종목이에요. 맞아요. 네, 정치 테마주 특징 자체가 그냥 뭐 단어 하나만 엮여도 바로 네.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가 저는 상당히 또 매력 있다고 어떻게 좀 생각하면 볼 수 있는 게 뭐 200% 많긴 3,000%도 그럼요.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네. 눈이 막 번쩍번쩍 떠져요. 네. 이 3,000% 말이 3,000%지. 내가 100만 원만 들어가도 이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조심성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점에서 고점 네. 대비해서 뭐 수익률이 뭐 5배, 맞아요. 10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해당 기업에 대해서 가치 분석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테마주다 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들어가서 최고점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이렇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한 담력이나 그런 것도 갖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린이 분들 특히나. 네, 맞습니다. 또 어느 텀에서 또 이게 재료가 소멸되면 맞아요. 하한가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는 쉬운데 네. 어디서 대체 도통 손절매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다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